안녕하세요. 제이아그로TV의 정경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기후 예방학의 그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강의 내용을 다시 한번 더 살펴보면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주는 영양물질, 즉 비료, 이 외에도 물과 햇볕과 온도가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큰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이 영양물질, 비료적인 요소, 그 외에도 물과 햇볕과 온도가 잘 어우러져서 식물이 활동을 제대로 잘 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를 하는 것을 우리는 호르몬의 균형 상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에서 잠시 조금 더 이해를 더 깊이 해보는, 넓혀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후 예방이란 말을 사용을 한 것은 제가 한국에서는 오래전에 처음으로 이 기후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하면서 예방학이라는 말을 사용을 했던 이유는 많은 연구소 직원들과 대화를 할 때 매년 제가 들어왔던 얘기가 수십 년 동안 올해는 날씨가 이상합니다 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들어왔어요. 올해는 이상기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어느 날 생각을 했어요. 이상기후가 계속된다면은 이것은 이미 이상기후가 아니고 그것은 평년기온이다. 평범한 기후조건이다. 우리가 이미 각오를 해야 될, 그것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될 기후조건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가 이상이라고 불렀던 그런 기후조건 하에서도 식물을 좀 더 온전하게 유지하고 재배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하다가 기후예방학이라는 강의를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에서 보면은 개화와 수정이란 말이 나옵니다. 열매를 맺는 식물, 꽃을 피우는 식물은 정말 중요하다고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 어떤 꽃을 피우느냐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과수원이라든지 일반 농산물을 재배하는 재배 포장에서 쳐다보면은 꽃이 이렇게 쭉 피어 있으면 정말 보기 좋습니다. 봄에 이 열매를 매달기 직전에 꽃을 피우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다 상태가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꽃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 열매, 이 농산물 재배에 대한 운명이 어느 정도 결정될 수 있다. 겉으로 보면 평범한 4월, 5월에 꽃밭이지만은 이것이 7월, 8월, 9월에 가서 어떤 결과가 올 건지 꽃의 상태에 대해서 상당한 영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꽃을 영향력을 미치는데 단단한 꽃, 세포 분열이 원활한 꽃 이런 것들을 영향을 미치는 데는 어떤 것이 요인이 있을까 보니까 몇 가지 요인이 있더라. 비료적인 원소에서 쳐다본다면은 칼슘이나 붕소, 아연,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하지만은 특히 호르몬의 균형에서 본다면은 이 CYK, 사이토카이닌과 옥신의 균형이 잘 맞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식물 생장 조절의 균형이 맞는 상태, 그런 상태에서 열매가 오고 꽃몽우리가 오고 꽃을 피울 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꽃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어떤 열매가 오느냐에 따라서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에도 여러분들이 많이 봤습니다만은 좋은 꽃을 피우기 위한 것들은 언제 사용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좋은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꽃몽우리가 보일 때, 즉 꽃을 피우기 직전 상태, 꽃을 피우기 전 5 내지 7일 상태, 3 내지 4일 상태, 이런 상태일 때 좋은 꽃을 피우는데, 단단한 꽃을, 세포 분열이 잘 되는 꽃을 피우는데 필요한 제재들을 사용하는 적기 타이밍이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화, 좋은 꽃을 촉진시키고 열매의 수들을 최대화하고 열매를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데는 꽃눈 팽창 이런 조건들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것이 옥신과 사이토카이닌의 균형 상태를 말한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회사 거든지 간에 이런 좋은 꽃을 피우는 물질들이 있다면은 제가 지도를 이런 제재들을 만들도록 몇 개 회사에 그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농업인들이
과일 재배, 과수 재배를 할 때 좀 더 도움이 될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에서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제가 너무 과도한 운동을 하는 사람이 평생 어쩌면 수명이 더 줄어들 수도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건 왜? 즉 노화가 빨리 온다. 몸을 너무 산화시키면 노화가 빨리 온다. 그래서 사람도 항산화가 필요하다. 항산화제. 쉬거나 휴식을 취하거나 스트레스가 없는 상태 또는 어떤 인위적인 섭취를 해서 내 노화를 좀 줄여주는 거죠. 이것이 면역력을 더 높이게 되고 이것이 병이 걸리지 않는 예방학으로 다가가게 된다. 이것들이 정반대적으로 얘기하면은 몸이 더 산화가 되고 내 능력이 부족해지고 노화가 빨리 오고 병에 걸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병원에 가서 약을 빨리 먹어야 되고 수술을 하게 되고 이런 처방학으로 가게 된다. 처방학으로 가게 되면 나도 힘들고 돈은 돈대로 더 많이 들고 내 수명도 짧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식물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처방학에서 예방학으로 항상 제가 이 말을 여러분들 앞에 강의 말씀을 드릴 때 중요시하게 하는 이유가 때로는 여러분들이 따라할 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에틸렌이라는 호르몬, 우리가 5대 호르몬 중에서 꽃이 피는 주변에서 꼭 필요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많아서 식물의 스트레스를 가중치를 높이는 그래서 노화를 발생시키는 요인도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에틸렌을 발생을 좀 적게 시키는 그런 상태가 참 중요하다. 예, 그러면 식물진에 아까 사립체 이야기 전 시간에 사립체라고 말씀드렸죠. 이 미토콘드리아 이것들이 잘 활동을 하고 있으면은 좋은 물, 좋은 호르몬 이런 것들을 좋은 원소들을 이렇게 내놓는다. 이 에너지를 발산시킨다. 이 사립체에서 그렇지 않으면은 정반대되는 활동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것들이 잘 됨으로 해서 또 다른 더 연쇄적인 2차적인 활동을 잘 도와준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하면은 세포가 호흡을 잘하는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산화와 면역력의 상관관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몇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에틸렌을 적정량을 발생시키고 더 많이 발생시키지 않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이 가뭄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 과도한 가뭄도 역시 가뭄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식물의 스트레스 요인이 된다. 스트레스 요인이 되는데 특히 식물의 지상부에서는 옥신이란 호르몬조차도 더 발생 부위를 낮추는 걸 지난 시간에서 우리가 도표로 봤습니다. 그래서 식물이 스트레스를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그랬죠. 받을 때는 세포에서 과도한 에틸렌이 생성이 된다. 아까 말씀드렸다면 식물이 온도가 30도, 32도 더 과도하게 올라가는 고온 상태나 저온 상태, 과도한 농약 사용, 과도한 토양 살충제 사용, 토양 조건의 불합리화 여러 요인들로 인해서 스트레스는 상승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틸렌이 과도한 상태는 식물 호흡 아까 좀 전 화면에서 봤죠. 호흡 능력을 감소시키기도 합니다. 식물은 높은 수치의 에틸렌을 가질 때 대사산물과 물을 생산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사립체, 식물 세포 내에 있는 사립체가 물도 잘 생산하고 호르몬도 발생시키고 단백질도 발생시키고 에너지도 발생시키는 그런 적정한 양호한 상태가 가장 좋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전 화면에서 봤습니다. 전 시간에 항산화제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에틸렌이 과도하게 발생되고 또 그로 인해서 앱사이식 애시드까지 과도하게 발생을 해서 식물 노화를 촉진하고 수명을 줄이는 그런 상태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항산화, 즉 산화를 방어하고 줄이는 이런 건강한 식물의 호흡 상태를 유지한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식물체 내에 있는 에틸렌을 바깥으로 좀 몰아내기도 하고 이런 거를 줄이기도 하고 이런 상태를 우리는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첨단 농업 관리 상태에서는 또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은 과거보다 이런 상태에서는 항산화제라는 이런 종류의 재배 원료들, 제재의 원료들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꼭 해두시면 좋겠다. 그래서 어느 회사라도 좋은
항산화제를 이용한 그런 제재들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식물 세포 관리, 식물 조직 관리 모든 균형을 잘 관리하는 데 대단히 유리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기후 예방이라는 화면이 다시 뜨는데요. 이렇게 해서 식물체가 좋은 꽃을 개화를 유도하고 좋은 꽃을 피우고 또 열매를 맺고 이렇게 하면은 좋은 상태가 되는데 그렇지 못했을 때는 여러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체 내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조금 예방학적으로, 좋을 때는 예방학적으로 조금만, 나쁠 때는 조금 많은 양을 주로 우리가 이제 활용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항산화제 계통들. 그 다음에 제가 또 이야기를 했죠. 전 시간에 대사활성제. 이런 계통들. 여기다가 조금 더 큰 효과, 중대한 효과를, 더 확실한 효과를 본다. 이런 사람들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세포 분열제를 조금, 이런 것들만 굉장히 적게 쓰는 거죠. 1000분의 1, 2000분의 1, 3000분의 1만 쓰는 건데 이런 것들을 겸해서 사용해 주면은 가장 좋은 상태를 유지하기도 하고 또 문제가 있을 때, 이런 문제가 있을 때 회복하는 것들도 빠르게 하는 그런 것들을, 그런 효능이 매우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이야기한 대로 제가 이 대사활성제를 이런 계통들을 잘 활용하면은 옆에서 보이죠. 단백질 함량이 높아지고 엽록소가 잘 정돈이 되고 당이 생성이 잘 되는 그런 거죠. 이 당 종류는 제가 말씀드렸죠. 프락토스, 글루코스, 슈크로스 하는 당이 있는데 이 슈크로스라는 당이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런 당을 만들기 위해서는 칼슘제를 사용할 때도 붕소를 같이 있는 칼슘 붕소제를 쓰라. 칼슘제를 사용하지 말고 칼슘 붕소제를 사용해 달라. 또 식물의 조건이 안 좋거나 조건이 좋지만 원활하게 유지를 하기 바랄 때는 대사활성제, 식물활성제 이런 활성제 계통을 사용을 하거나 특히 더 어려움이 많을 때는 항산화제 계통을 같이 혼용을 하거나 또 사용을 하는 것도 좋고 이렇게 식물의 세포 분열을 극명하게 더 빨리 나타내고자 할 때는 이런 제재들의 세포 분열제를 혼용해서 사용하는 그런 상태들도 여러분들이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유럽에 이렇게 가보거나 캐나다 데를 가보면은 이런 자연적인 이런 호르몬 상태, 항산화 이런 상태들을 잘 무는 것을 보면은 날씨가 아주 차가운 그런 곳에서 바다 밑 깊숙이 있는 이런 해조류 상태에서 해조를 추출해서 이런 부위에서 잘라내면 참 좋아요. 이런 것들이 이런 식물 기능을 높이는 데 굉장히 좋다. 뭐 좋게는 여자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화장품의 파우더 계통이 가장 좋은 원료로도 이런 해조류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태리에 있는 어떤 회사가 노르웨이에 있는 이런 해조류 농장을, 아예 농장을 갖고 있었더만요. 바다 밑에서 자연적인 것도 있겠지만 인위적으로 농장을 운영을 하더라고요. 거기서 이렇게 추출해서 원료를 아주 많이 만드는 걸 봤습니다. 원료가 아주 비싸게 팔리고 바다 밑에서 하는 이런 일들을 제가 봐서 이렇게 남겨놨습니다. 해조 추출물들은 여러 가지 좋은 효과가 있죠. 이런 것들도 우리가 다음에 또 한번 살펴볼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해조류에 관해서는 세계 여러 곳에서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그 나라에 계신 분들은 인정을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중국 남부라든지 필리핀이라든지 이런 동남아시아에서 나오는 해조들은 수온, 바닷물의 온도가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히 좋은 물질들을 만드는 데는 조금 부족한 점도 있다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제가 선호를 하는 지역들은 저 유럽의 노르웨이 북단, 대단히 춥죠. 캐나다 북단이라든지 이런 곳에 바닷속 깊숙이 수온이 낮은 곳에서 관리되고 재배되는 이런 해조류의 상태에서 좋은 물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성분들이 보면은 베타인, 우리가 도마도에 있다고 좋은 식물 안에서도 채소, 과일 채소들에도 우리가 많아서 우리 인간들에게 좋다고 해서 많이 섭취를 하죠. 당근 뭐 이런 데서 이런 베타인이라는 게 대표적인 게 있고 또는 폴리아멘 또는 뭐 여러 가지 다당류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잘
알 겁니다. 그런 종류들, 천연 호르몬 중에서는 옥신, 사이토카인이나 하는 지베릴이나 하는 이런 원소들이 듬뿍 들어있고 또 적절히 잘 들어있는 이런 해조류들을 활용을 잘 하는 걸 봤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유명한 화장품 회사들은 이런 해조류의 부분 중에서 가장 좋은 부분을 파우더화해서 여성의 그 얼굴에 사용하는 그런 고급 화장품을 제조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제가 아는 유럽의 어느 회사는 이 노르웨이 북단의 농장을 그대로 잘 운영을 하고 있는 것도 있어서 저도 거기에 한번 참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또 가서 본 적이 있고.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기후로 인해서 일어나는 문제, 또 스트레스로 일어나는 문제, 식물은 어떻게 해서 수명이 단축되는가 하는 문제를 살펴보고 그것에 대해서 예방하거나 또 우리가 노화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래서 식물 재배를 원활히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수확할 때까지 그런 것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장시간 동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